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재밌게 커피 때문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었나 봐.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 1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 영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2차 산업혁명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자동차나 석유화학이 발달한 시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언제일까요? 3차 산업혁명은 얼마 안 됐어요. 한 50년 전쯤에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래서 세상이 네트워크화 되면서 조금씩 발전한 시기를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왜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차나 2차나 3차는 산업혁명이 있었다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이때가 1차 산업혁명이 있었구나, 이때는 산업혁명이 2차가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알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적어도 과거의 혁명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거나 미래의 혁명이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미래를 배우나요? 지금의 역사를 배우는 경우도 많지 않죠. 대부분 과거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요, 미래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죠. 이 산업혁명은 좀 특이해. 왜 4차 산업혁명은 과거가 아닐까?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예감을 하게 됐죠. 그 예감을 하게 된 게 바로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대충은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죠?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이세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집안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전등 이런 것들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어떻게 써요? 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하죠. 근데 밖에서 제어가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일주일짜리 유효기간인 우유를 집안에 냉장고에 갖다 넣으면 일주일이 지났어. 엄마가 잠깐 까먹고 한 반쯤 남았는데 그럼 냉장고에서 알아서 폐기해야 된다고 떠요. 빨간불이. 이 우유는 유통기간이 지났으니까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버려주세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또 매일 이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란을 하루에 3개씩 먹는다고 가정했으면 어느 날 딱 하다 보니까 계란이 하나,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내일은 3개를 못 먹고 하나나 2개밖에 먹을 수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스스로 그렇지. 주문을 하는 거야. AI가.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배달이 오는 거야. 우리 여러분한테 하는 택배 있죠? 그런 식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조명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거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어. 그러면 딱 AI가 내 체온이라는 거 딱 보니까 이 사람 잠들었네. 주인님 잠드셨구나. 잠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명을 자기 편하게 어둡게 해야겠지? 그리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놨는데 점점 잠이 깊이 드니까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에어컨도 체온을 조절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근데 사물 인터넷에는 꼭 AI라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만 연결되면 다 조작을 사람이 해야 되지. 그러면은 편리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편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IoT나 AI가 어떻게 된 거죠? 융합된 거죠. 이거 말고도 여기에
여러분 잘 아는 3D 프린터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막 포함이 돼요. 자, 여기서 뭔가 키워드를 찾으셨죠? 4차 산업혁명은 융합산업혁명입니다. 융합이라는 말은 아시죠? 서로 섞인다는 뜻이에요. 섞인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다른 기능의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아까 미래에 올 역사를, 미래 역사를 미리 배운다고 했잖아요. 응? 지금이나 미래 역사를 미리 배운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미리 배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뭘로 경험하고 있죠? 뭘로 경험하고 있을까?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쓰죠. 자, 처음에 스마트폰은 뭐였죠? 전화 기능이었어요. 전화 기능. 전화 기능에다가 문자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사진 기능이 들어갔어요. 자, 문자와 사진 기능이 들어가면서 문자도 입력하고 사진 기능으로 해서 이미지도 입력이 가능해지니까 여기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서 컴퓨터가 되면은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죠. 뭘 연결해야 돼요? 인터넷을 연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융합된 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운 게 막 생겨나겠구나 생각하시죠? 아니, 새로운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하는 거예요. 하느냐예요. 자, 예전에 4차 산업혁명 앞에 산업혁명 1차나 2차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발명하는 거였어요. 발명.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였다고요. 근데 3차 산업혁명부터는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부터 연결하는 시대가 왔는데 4차는 연결해서 그 연결이 끝이 아니라 연결해서 새로운 필요를 만드는 거죠. 좀 어렵나요? 자, 어려우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조선시대 처음에 조선이 건국한 1392년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냉동인간이 딱 됐어. 어디 갔다가 얼음이 딱 됐어. 그래가지고 1800년대에 딱 태어났어. 다시 깨어났어. 500년 지났죠. 500년 지났는데 이 사람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별로 안 놀라요. 왜? 그때나 1300년대나 1800년대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갓 입고 옷 입고 속 끌고 말 타고 뭐 가방 끌고 이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봐요. 1800년대 아까 그 사람이 또 한 몇 년 살다가 또 냉동인간이 됐어. 그래서 또 이번에는 500년 너무 기니까 100년만 있다가 아니 50년만 하자. 50년 있다가 딱 깨어났다고 해봐. 그러면은 1900년대 중반이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랄까? 갑자기 자동차가 다니고 총이 나오고 그지? 총도 막 기관총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상상도 못하죠. 야, 똑같은 시간이 500년과 50년 차인데 이 사람이 느끼는 차이는 엄청난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때는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엄청난 발명이 있었어요. 뭐든지 다 발명했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카메라, 뭐 그 녹음기,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행기도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뜨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발명의 시대야.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는 시대야. 새로운 걸 나오는 사람이 발명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발명왕 에디슨, 뭐의 발명, 새로운 발명, 뭐 이런 얘기가 막 나돌았던 게 1, 2차 산업혁명 때 얘기예요. 그렇게 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발명보다는 물론 새로운 발명도 조금씩 나타났지만 새로운 발명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그런 방식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데 그때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때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개발은 뭐가 하나 없어져도 지금 형목은 그냥 불편한 거지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에 여러분 갑자기 카메라 기능이 안 됐다고 해봐. 카메라 기능.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죠. 문자가 안 돼.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사용은 가능하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 1900년대 초반 1, 2차 산업혁명 때로 돌아가서 갑자기 칫솔이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 양치하기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약이 없어. 뭐 소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 예전의 발명품은 없으면 불편해.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지금의 발명품도 아니지. 지금의 발명품이 아니라 연결된 것들은 지금 당장 없어져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막 아주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연결은 하나 끊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 하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만드는 데 원가가 원가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해봐. 10만 원인데 삼성이나 아이폰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걔네들의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100만 원을 팔죠. 그죠? 그런데 그냥 일반 다른 제품들 보면은 어때요? 막 보급품이라서 2, 30만 원을 팔죠. 간단히 생각해봐. 제일 비싼 요즘 최근 나온 게 뭐지? 노트 20인가? 그거 보면은 정가가 1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130만 원짜리랑 보급형 2, 30만 원짜리랑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때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결하고 융합하는 기능이 얼만큼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면 연결을 잘해야 되고 연결하고 융합한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지. 자, 간단하게 설명이 됐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볼까?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다시 오늘 코로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 기술 때문이야. 근데 이 기술이 최근에 발달했을까? 아니, 이 기술이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 지는 1,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20년 전부터 나왔고 한 10년 전에는 활성화됐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필요가 없으니까. 직접 만나면 되잖아. 직접 만나고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전달하고 이런 게 좋았거든. 그리고 인간은 그걸 좋아했어. 근데 지금 갑자기 밖으로 돌아다니기도 위험하고 그치? 서로 만나기도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 기술이 도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온다기 3, 4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 아마 금방 올 거야. 근데 어쩌면 좀 늦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바로 와버렸잖아. 그치? 이건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우리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조심스럽고 혹시 내가 다른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 비대면이 됐잖아. 대면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기술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과학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지. 사람을 최대한 만나는 걸 줄이고 시장 볼 거 택배하고 그지? 어디 갈 거 인터넷으로 하고 그지? 뭐 급하면 전화해서 통화해서 얘기하고 직접 만나는 걸 최대한 줄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없이 만약에 조선시대나 이랬다고 했어봐. 그럼 우리 돌아다녀야 됐을 거야. 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우리 산업혁명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니? 커피 얘기했던 거 생각나니? 커피? 커피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그럼 커피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또 다른 이유가? 산업혁명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커피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커피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다른 이유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없어요? 자, 요거 말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또 재밌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필요하다고 그랬지.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응, 그래. 이 기술이 필요해서 온 것처럼 전염병 때문이다. 전염병. 전염병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달했다고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도 다 이 전염병에 관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염병은 이번에 처음인 거 그전엔 없지 않았나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자,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생물학적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술적 방법이 있겠죠. 이 기술적 방법은 교통이나 통신을 이용해서 대면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생물학적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을 통해서 없애는 거죠. 우리 저거 맞잖아. 어렸을 때 예방주사 같은 거 많이 맞잖아. 그거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병을 잘 안 걸리게 되죠. 병을 잘 안 걸리게 되도록 나오는 게 백신인데 그 백신을 통해서 어떻게 돼? 생물학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도시가 점점 발달하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인구 우리 서울처럼 1000만이 넘는 도시가 돼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제일 위험하지. 왜? 사람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럼 1000만이 있는 도시가 있을 때 우리 아까 기술적 해결 방법은 뭐야? 교통이나 통신이라고 했지. 교통을 이용해서 멀리 움직이는 거야. 멀리 가는 거야. 멀리 가면은 대면을 줄이고 전염병을 줄일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통신을 통해서 웬만한 일은 만나지 않고 그지? 대면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 자, 이런 방법인데 이런 생물학적인 공부를 위한 것도 산업혁명이 돼서 의학이 되게 발달한 거고 의학이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의학이라는.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교통이나 통신 때문에 과학이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고.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행복은 뭐였죠? 그래. 나만 행복한 거는 행복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다고 했죠. 다 같이 점점점 범위를 넓혀가 나가는 행복이 좋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 배웠죠. 리더라는 단어에 대해서. 리더는 뭐다? 법을 지키고 조직을 이끌어가지만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법을 깨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 과연 어떤 법을 깨고 어떤 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뭐 페미니즘이니 뭐 이렇게 뭐 성소수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핍박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야, 이건 안 되겠다. 같은 사람인데 얘네한테 인정을 주자. 우리 여자들 너무 고생했으니까 여자들한테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자. 뭐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죠? 이런 건 법을 깨는 거잖아요. 관습을 없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끝으로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오늘 간단히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알아둔 거야. 개념이 뭐였어?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거나 발명해서 그걸 뭐 퍼뜨리고 이런 것들은 1차, 2차 때 있었다고 했죠? 3차 때부터 산업혁명은 뭐라고 그랬죠? 변화하는 거야.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고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내고 융합하는 거지. 자, 거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